안녕하세요. 코틀린 기반 안드로이드 윤재성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스텀 어댑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댑터 클래스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어댑터 뷰의 항목을 자유롭게 디자인해서 사용하실 때는 심플 어댑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댑터 뷰 자체를 커스터마이징 하셔가지고요. 뭔가 특별한 기능을 부여하고 싶을 때는 어댑터 클래스를 직접 구현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댑터 클래스를 직접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댑터 클래스를 직접 구현하실 때는 베이스 어댑터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만드셔서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오버라이딩 할 메소드가 총 4개인데요. 그 중에서 이 2개만 사용해 주시면은 리스트 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스타트 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클릭해 주시고 empty activity에 next 해 주시고요. 자, 얘는 커스텀 어댑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피니시 눌러 주시고요. 해주시고요. 자, 액티비티 언더바 main.xml 가주시고요. 텍스트 뷰는 삭제. 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서 마우스 클릭 컨버트 뷰. 자, 리니어 레이아웃 골라주시고 어플라이고요. 얘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텍스트 뷰를요. 얘는 텍스트 뷰를 2개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텍스트 뷰를 2개를 배치하도록 하겠고요. 자, 텍스트 뷰를 하나, 2개 해서 요거 텍스트 뷰를요. 하나만 배치할게요. 하나만 배치해 주시고 첫 번째 텍스트 뷰 골라 주시고요. 텍스트 어피어런스를 라지로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거시에 있는 리스트 뷰 드래그해서 배치해 주시고요. 얘 아이디는 리스트 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OS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모양을 쓰실 때는 어레이 어댑터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모양을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문자를 하나만 세팅을 하겠다 하시도 어레이 어댑터 나는 내가 화면을 커스터마이징 할 건데 좀 2개 이상 좀 다수의 뷰에다가 데이터를 세팅하겠다 하시면 심플 어댑터 나는 이 어댑터 뷰에 뭔가 특별한 기능을 좀 구현을 하겠다 하시면은 어댑터를 직접 구현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kt 가도록 하겠고요. 먼저 레이아웃 화면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에서 마우스 클릭, U에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 클릭해 주시고요. 자, 얘는 로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자,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설정하도록 하겠고요. 자, OK 눌러 주시고요. 자, 요거 리니어 레이아웃 클릭해 주시고 오리엔테이션을 호라이젠탈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여기에다가요. 자, 텍스트 뷰 하나를 드래그해서 붙이겠습니다. 자, 텍스트 뷰에 텍스트 어피어런스를 라지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하나, 2개 해주시고요. 이 버튼 2개 클릭해 주시고 얘 웨이트는 삭제해 주세요. 삭제하시고 엔터 눌러 주시고요. 자, 텍스트 뷰 클릭해 주시고 얘 아이디를 로우 텍스트 뷰라고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를 로우 텍스트 뷰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 클릭해 주시고 얘는 로우 버튼 1 이렇게 그리고 요거 클릭해 주시고 얘 아이디는 로우 버튼 2 그래서 아이디를 각각 로우 텍스트 뷰, 로우 버튼 1, 로우 버튼 2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버튼 클릭해 주시고 얘 텍스트는 자 버튼 1 해주시고요. 두 번째 버튼의 텍스트는 버튼
2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튼 1, 버튼 2. 그래서 요걸 가지고 리스트 뷰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여기다 문자를 하나를 세팅을 할 건데요. 버튼 1을 누르면은 요 액티비티의 텍스트 뷰에다가 버튼 1을 눌렀습니다. 갈 거고요. 이거를 누르면은 여기다가 버튼 2를 출력을 하도록 할 겁니다. 즉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런 UI 요소들한테 리스너를 세팅해 가지고요. 그거를 가지고 뭔가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가 동작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할 겁니다. 바로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죠. 그쵸? 원래 이 리스트 뷰는 항목을 터치하면 뭔가 일을 처리하고 이런 식인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목 안에 들어있는 버튼을 누르면 뭔가 작업이 동작되게 만들도록 할 겁니다. 자, main activity.kt 가도록 하겠고요. 자, 어댑터를 만들어 주셔야만 됩니다. 자, 여기다가 발 어댑터 1은요. 자, 오브젝트. 자, 베이스 어댑터를 상속받아 주시면 됩니다. 얘는 오버라이딩 할 메소드가 총 4개가 있습니다. get count 하고요. 그 다음에 get item. 그리고 get item id. 그리고 get view입니다. 이 중에서 이 get count하고 get view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항목의 인덱스 번호를 여러분들이 전달했을 때 뭔가 객체를 하나 넘기고 싶을 때 쓰시면 되시겠고요. 얘는 id 값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하는 id 값을 넘겨주시는 건데요. 이건 이제 항목들을 구분하기 위한 값들 그걸 넘겨주는 건데 크게 뭐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는 얘는 자 여기다가 물음표 찍어주시고 return null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얘는 그냥 return 0 가겠습니다. 이게 두 개의 메소드는 이 리스트 뷰를 구성하는데 크게 뭐 관여를 하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렇게만 가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위로 좀 올라가겠습니다. 자, 항목들을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텍스트 뷰 하나만 있죠? 만약에 텍스트 뷰도 여러 개고 이미지도 여러 개가 있으면 걔네 각각 세팅할 데이터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자, 발 데이터 1은요. array of 데이터 1, 데이터 2. 자, 우리가 심플 어댑터 쓸 때도 해시맵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이름과 그리고 뷰의 아이디를 지정해 주시면 알아서 1대1 대응해서 알아서 들어갔죠? 그런 게 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부터 10까지 일일이 다 구현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항목의 개수를 요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자, 항목의 개수를 반환합니다. 얘가 반환하는 정수의 정수값이 바로 항목의 개수가 됩니다. return data 1.size 하시면 얘의 개수가 되겠고요. 다음에 여기입니다. 자, 얘가 이제 그 몇 번째 항목을 구성할 것인가 그 항목의 인덱스 번호고요. 얘가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자, 리스트 뷰를 구성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총 항목이 10개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지금 현재 화면에 5개만 보여지기 때문에 5개의 뷰만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위로 스크롤해서 올리게 되면 이제 안 보이던 게 보여지기 시작을 하죠. 근데 반대로 보여지던 게 안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즉 보여졌다가 이제 안 보이는 상태가 된 뷰 그거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요. 얘를 호출할 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get뷰는요. get뷰 메소드는 안드로이드 OS가 리스트 뷰를 구성하기 위해서 리스트 뷰의 항목으로 사용할 뷰 객체를 얘를 호출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0을 넣어주고 얘가 반환하는 뷰 객체를 받아서 첫 번째 항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항목을 구성하기 위해서
얘를 호출하고요. 그때 1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얘가 반환한 뷰 객체를 가지고 두 번째 항목을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좀 항목이 5개가 보여진다 라고 한다면은 이 메소드가 딱 5번이 호출이 됩니다. 전체 항목의 수가 100개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애가 딱 5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게 5번만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랬다가 스크롤하게 되면은 안 보이는 애가 보여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얘를 구성하기 위해서 또 얘를 호출하게 됩니다. 즉 위아래로 계속 스크롤하게 되면은 얘가 계속해서 호출이 되는데요. 이 항목으로 사용할 뷰를 만들어서 그냥 반환만 하시게 되시면 스크롤하면은 뷰 객체가 계속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메모리에 부담감을 주겠죠. 자, 그런데 항목을 구성하기 위해서 5개 항목만 있으면 이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요거는 아무리 스크롤 한다고 하더라도 화면상에 항목 5개에서 6개 정도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롤할 때 보였던 뷰가 이제 더 이상 안 보여지게 되면은 얘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요. 얘가 다음번에 호출될 때 여기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서 그냥 새롭게 데이터 한번 세팅하시고 반환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또다시 객체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뷰만을 가지고 수십, 수백, 수천 개의 항목을 리스트 뷰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절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해서요. 자, 먼저 첫 번째 구현은요. 자, 그래서 이게 재사용 가능한 뷰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해서요. 재사용 가능한 뷰를 변수에 담겠습니다. 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로 주시고요. 발 말고 바입니다. 로우 뷰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컨버터 뷰를 세팅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널이라면, 즉 남는 뷰가 없을 때는 여기에 널 값이 들어옵니다. 처음에 리스트 뷰를 구성을 할 때는 남는 항목 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널 값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가 널이면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우 뷰는요. 로우 뷰는 자,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인플레이트 해주시고요. r.layout.row 해주시고 널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전에 사용했다가 이제 안 보여지기 때문에 보관했던 뷰 객체를 일로 넘겨주는데요. 이 보관된 뷰가 없다면 여기에 널 값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만들어 주셔야 되시는데요. 얘가 리드 온리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리드 온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리드 온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얘한테 세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담은 거고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널이라면 우리가 만든 이 logo.xml 요걸 가지고 뷰를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되시는데 XML 레이아웃 XML 파일을 가지고 뷰를 만들 수 있는 애가 레이아웃 인플레이터입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레이아웃 해주시면은 r.xml을 가지고 뷰 객체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갖다 붙이겠다 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여기서 만든 이 뷰는 리스트 뷰의 항목으로 사용할 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레이아웃에 안 붙일 거기 때문에 그냥 널값 넣어준 거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뷰를 직접 만들었을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얘는 이제 row.xml을 가지고 뷰를 만들어서 반환하는 애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항목으로 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얘를요 return row view 근데 반환 타입이 너를 허용하지 않는데 너를 허용하는 객체를 넣어줬으니까요 느낌표 2개 찍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다가 list1. adapter 해주시고요. adapter 1을 세팅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구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세팅하겠습니다.
자, row.xml에 보시면 얘가 row 텍스트 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row 텍스트 뷰 있죠? 점 텍스트는요. 자, 데이터 1의 포지션 번째 이렇게 해주시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하시면 오류가 나서 튕깁니다. 그 이유가요. 이 onCreate에서 이렇게 setContent 뷰에서 XML을 지정을 했죠. 그래서 activity underbar main.xml을 가지고 이 액티비티가 관리할 화면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에 배치된 뷰들의 주소 값을 얘가 알아서 받아서 알아서 변수에다가 채워줍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액티비티가 관리하는 애가 아니라 리스트뷰의 항목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객체 주소 값을 받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요 직접 받아주셔야 되시는데요. row 텍스트 얘는 텍스트 그냥 1이라고 할게요. 텍스트 1은요. 자, row view find view by id. row view 물음표는 find view by id. 자, 텍스트 뷰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r.id.row 텍스트 뷰. 이렇게 직접 주소 값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항목 뷰 내부에 배치되어 있는 뷰들의 주소 값을 가져온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버튼도 가져올게요. btn1이라고 해주시고요. row view find view by id 버튼 해주시고요. r.id.row 버튼 1. 자, row view find view by id r.id.row 버튼 2 이렇게 해주시고요. 텍스트 1. 텍스트는요. 텍스트는 자, 데이터 1의 포지션 번째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세팅되는 거 보이시죠? 이제 버튼들의 리스너도 세팅하겠습니다. 자, btn 1. set on click listener 텍스트 view 텍스트는요. 자, 첫 번째 버튼을 눌렀습니다. btn 2. set on click listener 텍스트 뷰 해주시고요. 텍스트는 자, 두 번째 버튼을 눌렀습니다. 해주시고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 주시고요.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벤트 처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몇 번째 항목에 있는 버튼을 눌렀는지 그거를 파악해야 될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요. btn 1 물음표 태그 여기다가 하하하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 태그는요. 모든 뷰가 다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인데요. 객체 하나를 뷰에다가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뷰든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가 여러 개다.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해시맵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태그에다가 넣으시면 되십니다. 자, 이걸 여기다 왜 집어넣냐면요. 자, 버튼을 클릭하면 버튼 객체가 매개 변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클릭할 버튼에다가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해 놓으시면 이 버튼을 누르면은 매개 변수로 버튼 객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태그에다가 저장한 값을 여기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 번호 있죠, 포지션.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얘도 포지션 이렇게. 그래서 이 얘가요. 항목 하나를 구성하기 위한 뷰입니다. 구성하기 위해 호출되는 메서드.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을 구성할 땐 여기 0이 들어오고요. 두 번째 항목을 구성할 때는 1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각 로우마다 가지고 있는 각각 버튼에다가 포지션 값을 넣어주시면 되시겠고요. 여기에서 자, it 태그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요. 여러분들이 몇 번째 항목인지를 그걸 가지고 필요한 처리를 여기 안에서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실행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인덱스 번호도 각각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어댑터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될 텐데요. 자, 그런데 이 부분 보겠습니다. 이게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자바 기반으로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것과 코틀린 기반으로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거의 큰 차이가요. 바로 뷰 객체 주소값을 여러분들이 직접 가져오지 않아도 알아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텍스트 뷰, 요 리스트 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직접 주소값 가져오지 않았죠. 알아서 세팅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즉 액티비티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액티비티 안에 들어있는 다른 뷰가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가지고 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를 쭉 드래그해서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요. 자, row view .run 함수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뷰들 있죠? 그 뷰들의 주소값을 다 가지고 와서 그 뷰의 아이디와 동일한 이름으로 변수가 자동으로 선언이 되고 거기에 주소값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row text view라는 변수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면서 객지에 주소값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얘는 row 버튼이, 얘는 row 버튼이 이 이름으로 각각 변수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그 주소값이 각각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소값을 직접 가져온 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row text view. 자, 두 개가 있는데요. 아무거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text는요. 데이터 1의 포지션 번째 넣어주시면 되시겠고요. 여기 버튼의 태그에다가 집어넣었었죠. btn 1. 여기다가 btn1이 아니라 row 버튼 1. 태그는요. 포지션. 자, row 버튼 2. 태그도요. 포지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튼의 리스너 세팅합니다. row 버튼 1. set on click listener. 자, 텍스트 뷰. 텍스트는요. 자, 첫 번째 버튼을 눌렀습니다. 2. 태그 해주시고요. 자, row 버튼이 즉 아이디와 동일한 이름으로 변수를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주소값을 가져오는 작업을 직접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코틀린을 가지고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편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실행해 주시고요. 시면은 여기서 튕겼네요. 자, 무슨 오류가 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류가 났네요. 자, 널이 아니어야 됩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자, 예, 위로 올라가셔가지고요. 요거 지워주세요. 요거, 임포트 된 거. 지워주시고, 내려오시면 다 이렇게 오류가 나는데요. 자, 여기에서 Alt Enter 누르셔서, 내리셔서, Alt Enter 누르셔서, 자, 두 개가 있는데요. 요거를 골라줄게요. 이렇게. 실행해 주시면은,
자, 구성이 됐습니다. 요게 임포트가요, 잘못되면은,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임포트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로우.아스타렉스로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다 오류가 나지 않죠, 그쵸? 근데 주소값이 세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뷰.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뷰.아스타렉스.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임포트 잘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야지만 잘 세팅이 됩니다. 자, 실행해 주시고요. 지금 구성이 됐고요. 버튼 눌러보시면 똑같이 동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자, 이거 쓰실 때 요거 임포트 꼭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은 주소값이 없는 상태 걸 쓰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이렇게 꼭 임포트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댑터를 커스터마이징 한번 해봤습니다. 자, 베이스 어댑터를 상속받아서 클래스를 만들면 어댑터 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항목의 디자인을 커스터마이징 하실 때요, 문자를 하나만 세팅하겠다고 한다면 어레이 어댑터, 그리고 여러 가지 이미지, 문자들 여러 가지 세팅하겠다고 한다면 심플 어댑터, 그리고 항목 하나에 어떠한 특별한 기능을 부여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댑터를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어댑터 커스터마이징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보신 내용들은 여러 가지 그 어댑터 뷰들한테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어댑터 커스터마이징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